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해줍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탄력을 좀 더 높이기도 했었고요. 2281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2270선입니다. 양대 지수 오늘 이틀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이네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벌써 227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저께 2180까지 찍은 거에 비하면 정말 확 변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매수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도 순환이 엄청 빠릅니다. 정말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있어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건설 관련 규제 조금 완화되면서 금융지주사들과 금융사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 싹 다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 카카오까지 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초반보다는 지금 상승폭 둔화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주들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MLCC 섹터 정도만 지금 현재 견조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정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또 리오프닝 섹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엔터 콘텐츠 게임 쪽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자재 인테리어 섹터주들도 최근에 규제 때문에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규제 완화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면세점 섹터 상당히 강합니다.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그 시트립에 한국과 관련 여행이 떴다라는 거죠. 올 수는 없지만 일단 팔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상품이 떠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강하게 조정받았던 음식료 섹터주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온 탑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도 개별 종목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중국 쪽의 모멘텀, 여행 모멘텀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S-오일은 또 52주 신저가를 경신합니다. 국제유가가 연이틀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수요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쪽을 바라보면서 프레임을 짜야 할 것인지 오늘도 지니스 오프닝 픽 확인하겠습니다. 면세 마트 관련주 강세. 마트 쪽에서는 또 의무 휴업, 휴일 쪽으로 지정된 것들이 또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면세점이 이제 업황 최악을 통과하면서 이제 개선될 일들이 올해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행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여행객들 밖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중국인들은 못 들어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시트립에 온라인 여행사죠. 거기에 이제 한국 관련 상품이 떴다라는 겁니다. 지금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입국 제한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배나고 떴다라는 것 자체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중국인들 오지 않더라도 지금 국내 여행객들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세점들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논리, 최근에 반도체 반등하는 것과 똑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트류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노트쇼핑과 이마트 강세인데요. 마켓컬리가 상장 철회하면서 반사이익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저가, 최저가 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싼 곳들을 찾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유통주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좀 원화 강세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음식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소비에 있어서 지금 최악을 좀 지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적 개선의 여지가 높다라는 측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수 소비 쪽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섹터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면세 마트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엔터 게임 컨텐츠주 강세. 오늘 드라마주, 웹툰주도 좋고요. 게임주, 엔터주까지
상승세가 오늘 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을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부장님. 일단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하겠다고 합니다. 뭐 진짜 연준은 진짜 계속적으로 경기가 미리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을 계속 눌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안 내리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은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성장주들이 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안 내린다고 그랬지 더 많이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는 최악의 상황에서 좀 많이 빠져 있었고, 근데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관련되어서 리오프닝 세타 쪽에서 한알령 해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수혜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라든지 특히 오늘 게임 강하잖아요. 이 게임도 정말 기대치가 너무 없습니다. 실적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만은 또 올해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긍정적인 게임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 뭐 그런 것들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NC소프트는 좀 주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그렇고요. 근데 콘텐츠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더 글로리 나오면서 또 그 부분도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배급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엔터 콘텐츠 게임 말고 이제 투자 배급 제작 이런 쪽들에 가담하는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아티스트들의 역량과 투자 배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 계속 유효하겠고요. 국내 컨텐츠 업체들의 수출이 계속 좀 늘고 있다라는 기사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런 무형 자산을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그룹주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들도 경기 불황에 강하고 이미 금리 리스크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업황은 바닥을 쳤다라는 논리로 해당 섹터의 흐름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 내 순환매 흐름에 있어서 변동성을 계속 잘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섹터도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는 관점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가운데서 JYP 엔터테인먼트 신고가 냈었는데 이런 쪽은 좀 쉬어가고요. SM 등 좀 쉬어가고 오늘은 하이브가 괜찮고요. 키스트가 4%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도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니스 오프닝 픽, 금융사 강세입니다. 제주은행의 5%의 상승, 그리고 카카오뱅크 6%까지 오르고요. 신한지주 KB금융도 3에서 4%까지 오릅니다. 금융주,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규제가 풀렸습니다. 뭐 이제 대출 규제됐던 부분들 완화되기 시작했고요. 분양과 관련해서 뭐 금액 제한 없이 대출 다 될 수 있는 부분들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규제에 옥죄여가지고 대출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제한됐던 부분들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사들, 은행주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죠. 카카오뱅크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까지 해서 다 강세 보여주고 있고,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M&AC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지방은행들도 지금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사들 배당락 이후에 회복세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풀리는 부분에 긍정적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부동산 관련주들하고 금융사들 많이 올랐고요. 건자재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쪽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한 30% 정도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쪽 부양 계속합니다. 중국은 내수 부양해야지만 올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양 의지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본다라면은 지금 금융지주사들도 규제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어제 건설주 올랐지만 또 조정이 들어오면은 역시 건설과 특히 건자재 쪽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 갖고 시장 향후 좀 대응하시고요. 이쪽도 최악을 지났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건자재까지 포함해서 최악을 지난 섹터로 분류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중도금까지도 이제 원래 규제가 있었는데 금액 규제가 있었는데 금액 규제 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계속 음마 아파트도 거래량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잠실 쪽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 둔촌 주공 쪽에도 또 문의가 급증하면서 이 정책 호재를 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 또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한마디만 남겨주시죠. 네, 일단 좀 올해는 눈치가 좀 빨라야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기사 많이 보시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도 계속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으로 한 2, 3일 오르면 다시 빠지고 2, 3일 빠지면 다시 반등합니다. 대신에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섹터 하고요. 중국 관련 리오프닝 섹터 이쪽을 양분해서 잘 시속 게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계속 잘 활용하시는 투자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종목별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덕산 네오루스도 막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삼천당제약도 한번 급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예상치 못한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장중에 태클을 하시면서 종목 대응 기술적으로 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S넷도 확 올라갔다가 확 빠집니다. 예, 올해는 기사 많이 보시고 정책 이슈 주목하자는 의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